혼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내 서류만 챙겨가시면 헛걸음하고 다시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분이 동의서 때문인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배우자분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무슨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통장에 들어오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가장 정확한 정보만 딱 짚어 드릴 테니 안심하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살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기본 자격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 65세가 되는 그 달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달보다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월이 생일인 달이라면 7월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만 손해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내 생일 달력에 꼭 미리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대신 신청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친족 범위에 드는 분들도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말합니다. 또한 요양원 같은 시설에 계신 경우라면 사회복지시설장님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 대리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배우자분 없이 본인 혼자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신분증도 잘 챙기셨고 통장 사본도 꼼꼼히 준비해 가셨죠. 그런데 창구에서 예상치 못한 서류를 한 가지 더 요구받게 됩니다. 바로 배우자분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우자는 신청도 안 하는데 왜 배우자 서류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유는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 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신다면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무조건 합산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과 기준이 되는 금액도 명확히 다릅니다. 단독 가구, 즉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부부가 함께 사시는 가구는 두 분의 소득을 합쳐서 395만 2천 원 이하인지를 보게 됩니다. 즉, 부부 가구는 두 분의 살림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배우자분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조사를 진행하려면 배우자분의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주민센터에 가실 때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미리 챙겨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서류는 정말 많은 분이 깜빡하고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우자 동의서 말고 나머지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앞으로 연금이 지급될 계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주거 관련 서류인데요. 현재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행정 서류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서나 소득재산 신고서 같은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모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집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할 필수 항목은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배우자 동의서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나중에 서류를 빠뜨려 헛걸음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걱정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청은 제때 했는데 정부 심사가 밀려서 결과가 늦게 나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손해보지 않으시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최종 결정이 난 달이 아니라 처음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7월에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심사가 지연되어 8월에야 비로소 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연금이 나오는 8월 25일에 지난 7월분과 당월 8월분을 합쳐서 두 달치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되십니다. 결과적으로 신청만 제때 해두시면 심사가 아무리 늦어져도 그 사이 기간의 연금은 빠짐없이 다 챙겨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뒤에는 실제로 어디로 가서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의 읍면동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가깝고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정하신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연금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날에 미리 입금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까지 안심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드린 핵심 내용을 5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자녀나 친족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집에서 미리 챙기셔야 할 필수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 동의서입니다. 넷째, 신청 접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섯째,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정하신 통장으로 안전하게 지급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 꼭 함께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제도인데요. 만약 지금 당장은 자격 기준에 미달해 탈락하시더라도 향후 선정 기준이 바뀌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정부가 먼저 다시 안내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오늘 이 내용까지 함께 다루려고 했으나 설명해 드릴 부분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서류나 대리 신청 방법 중에 혹시 헷갈린 부분이 있으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영상에 나온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오늘 다룬 모든 신청 정보를 아주 큰 글씨로 편안하게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셨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 늦어진 기간만큼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때 챙겨서 손해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